오늘은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남희정 선생님과 산부인과 이현주 선생님과 산후 우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산후 우울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산후 우울증, 산전 우울증 용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이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전에는 산후에 발생하는 우울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산후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산후라는 것은 출산 후 4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 환자분들을 보니 산후에 발병하는 것도 있지만 임신 중에 발병하는 경우가 한 50%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요즘에는 산후 우울증이라는 용어보다는 주산기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신 중 그리고 산후 4주 이내에 발병한 우울증을 주산기 우울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산전에도 올 수 있고 산후에도 올 수 있는 주산기 우울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맞겠네요. 네. 네. 선생님, 저는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정말 사소한 일에 짜증내고 남편한테 화내고 울고 불고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저만 이런 걸 경험하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외래에서 보면은 인시던스가 굉장히 높고요. 보통 10명 중에 7명이 겪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이 울음이 터지는 겁니다. 쉽게 슬프고 울고 싶고 그리고 짜증나고 피곤한 감정 이런 것들이 주된 증상이고요. 저희가 외래에서 보는 것들은 이런 포스트파텀 블루, 산후 우울감 등이고요. 우울증은 좀 더 증상이 심하겠죠. 네, 우울증. 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살다 보면 좀 슬픈 일도 있고 기분이 좋은 일도 있지. 이게 다 병인가요? 이게 다 치료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병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하는 기준은 증상이 얼마나 심각하냐, 그리고 증상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제 그 두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우울증의 증상을 먼저 좀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울한 기분, 그리고 이전에 즐겁게 했던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즐거움이 떨어지고 흥미가 저하되는 이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 이외에도 식욕이 없어지거나 잠을 못 자거나 과도하게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거나 의욕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 스스로 이제 무가치한 것 같고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죄책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주어서 제가 치매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집중도 잘 안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심한 경우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자살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 중에 5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는 경우에 이걸 우울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집안일을 못하거나 또 아이 양육에도 좀 어려움이 있게 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에 이제 우울증이라고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주산기 우울증은 산모의 한 10에서 20% 정도 발병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죠. 우울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환청이나 망상 같은 산후 정신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환청이나 망상으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판단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경우에는 이제 아이에 대해서 좀 죽이고 싶다, 영아 살해나 이제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자해 위험이 심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주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꼭 병원에 오셔서 입원 치료를 하거나 치료를 꼭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제가 경험했던 산후 우울감과 주산기 우울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산후 우울감과 주산기 우울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원래 우울증 자체가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대와 책임이 더 많은 것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주산기에는 이러한 호르몬 변화나 사회적인 환경적인 변화가 여성의 생애 중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여성들이 주산기 우울증을 겪는 것이 좀 당연하다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여성 호르몬이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서 우울증 증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임신 전에도 생리 전 증후군이 있었던 분들 혹은 이제 나의 엄마나 여자 형제분들 중에서 주산기 우울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좀 이런 주산기 우울증이 나도 발병을 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외래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차지를 하는데 이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겪는 그런 신체적인 변화, 여러 이제 환경적인 변화가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신체적인 변화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아이를 분명히 낳았는데 배는 여전히 안에 아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꺼지지 않아서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정말 내 배가 맞나?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른 또 신체적인 변화들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체중인데요. 저는 3.8kg를 나왔는데 왜 몸무게는 3kg밖에 안 빠지나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몸무게는 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6주에 걸쳐서 서서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500g에서 1.5kg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배인데요. 저희가 이제 산후 팔로우를 드릴 때 보통 1주, 한 달, 2달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그때마다 봐야 될 게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자궁이나 산육기는 들어가는 게 4주에서 8주 정도면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근데 엄마들이 오셔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궁이 안 들어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부분 8주 정도면 자궁은 골반 내로 다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아기 때문에 부풀었던 배가 꺼지면서 이제 피부가 늘어진 증상 그리고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겼던 지방층들이 늘어지면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튼살들이 보이죠. 근데 튼살은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레이저나 다른 치료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엄마들은 보통 이제 30주가 넘어서야 튼살 크림을 바르기 시작하는데 초기부터 바르면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마사지와 그러니까 보습을 해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어진 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운동하거나 해야지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요즘에는 수술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게 탈모죠.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요. 대부분 아기들 50일 사진을 찍을 때 100일 사진을 찍을 때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보통 머리에 영향을 주고 모낭의 수를 늘리는 호르몬이고요. 이게 급속도로 낮아지면서 머리가 빠지는 걸 경험합니다. 대부분 남들이 잘 보이는 위치 정수리나 앞머리 쪽에 빠지는데요. 책에서는 보통 6개월 정도면은 다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개인차가 좀 있고 회복이 좀 더디거나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호소하시는 게 이제 뭐 꼬리뼈 통증, 허리 통증들을 호소하시는데 임신과 출산 자체가 이제 그 척추 커브나 꼬리뼈에 영향을 주게 돼서 무게 중심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나 꼬리뼈 통증들을 많이 호소하시고 이런 것들을 운동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 그리고 호소하시는 게 이제 치골통이죠. 앞에 치골통인데 치골은 엄마들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대로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데 임신 말기나 아니면 출산을 경험하면서 이게 벌어집니다. 이게 2.5cm 이상 벌어지면 사실 엄마들이 걷기가 약간 힘들어하는데요. 대부분 2달 정도면 돌아온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안 돌아올 시 운동을 좀 하거나 정형외과 치료를 받으면 6개월 내에는 보통 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호소하는 게 이제 피부 착색이죠. 뭐 겨드랑이나 아니면 사타구니, 흉부 여기 이제 검은색으로 착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임신선도 우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얼굴에 기미도 생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출산을 하면은 조금 옅어지는데 사실은 뭐 임신선도 보면 아예 없어지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제일 괴로워하는 게 이제 기미죠. 잘 없어지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유방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엄마들이 이제 유방 우열이 있고 유선염이 있는데 언제 내가 아기한테 젖을 먹여야 되고 언제 단유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사실 유선염도 아기한테 젖을 물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건 꼭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고요. 유방 우열은 마사지와 그리고 이제 수유를 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가 있는데 유선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래 두면 우리가 배농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고 항생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이 신체적인 변화들을 정말 제가 다 겪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제가 다 겪었다는 건 어떤 산모라도 다 경험할 수 있는 신체적인 변화인 것 같아서 경험했던 저도 안심이 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산모가 다른 나라의 산모에 비해서 산후 우울을 겪는 사람이 더 많은가요? 인시던스는 비슷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정도는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어떤 전통적인 사상들, 그러니까 뭐 임신, 육아, 출산을 여성들에게 조금 더 이제 책임감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 사회적인 통념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엄마 스스로도 자연분만이나 모유수유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분만을 못해서 내가 아기한테 너무 미안하고 모유수유를 끝까지 못해서 아기한테 미안하고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들의 육아 참여도 이런 게 중요한데 아빠들이 조금 더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주고 엄마한테 감정적인 지지를 많이 해줄수록 포스트파tum 블루, 그러니까 산후 우울감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산후 우울감 그리고 주산기 우울증은 엄마만 겪나요? 아빠는 경험하지 않나요? 네.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왜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데 나만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보면 남성분 또한 주산기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에서 4%, 많게는 9%까지 자녀가 태어난 첫 해에 우울증을 앓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아빠의 나이가 젊거나 이전에 우울증을 치료했던 경험이 있으시다거나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발생률이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산모의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우울증도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같이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제가 짜증내고 울고 화내고 했던 이런 것들이 산후 우울감에 의해서 일어났던 행동들이었구나라고 제 스스로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산후 우울감, 주산기 우울증이 왔을 때 산모 자신 혹은 산모의 가족들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지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외래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우울감을 호소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가족들의 반응인 것 같아요. 육아로 힘드니까 저럴 수 있지, 그 출산했으니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주면 훨씬 더 줄어들고 빨리 끝날 수가 있고요. 왜 저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치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은 좀 더 그 시간이 길어지거나 정말로 우울증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아빠의 참여도인데요.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잘 이해해주고 감정적인 지지를 잘 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쉽게 넘어가거나 또 우울증으로 가거나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산부인과에서는 이제 요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빠의 육아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장려하는 것이 아빠가 출산을 할 때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족분만실 이런 걸로 아빠가 출산에 진통의 과정에서부터 참여를 하고 그리고 출산을 한 다음에 아기를 안아보고 탯줄을 같이 자를 수 있는 이런 걸 경험함으로써 아빠의 아기에 대한 애착이 조금 더 높아지고 육아의 참여도가 높아집니다. 엄마가 얼마나 출산할 때 힘들었는지 임신 중에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아빠 스스로가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이해하게 됨으로써 또 포스트파tum 블루가 좀 빨리 끝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덧붙여 말씀을 좀 드리자면 나 스스로 이제 관리를 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 스스로 나를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옆에서 내가 아무 표현 안 했는데 나를 알아서 스스로 도와줄 사람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엄마들 스스로 의도적으로 휴식 시간을 갖고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하고요. 이제 아이가 잘 때 꼭 집안일 하지 마시고 꼭 함께 쉬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아이 자니까 빨리 집안일도 해놓고 뭐 또 해놓고 이렇게 마음은 급한데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아주 또 티가 나지는 않아요. 또 금방 더럽혀지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함께 쉬시는 거 꼭 추천해 드리고요. 아주 사소한 거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고 나를 위해서 보살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환자분들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이는 그럼 어떡하나요? 얘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 아까 산부인과 의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럴 때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남편을 양육에 함께 참여시켜야 합니다. 네, 두 분 선생님의 말씀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남편의 참여, 그리고 나 스스로를 돌봐야 된다는 그 말씀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임신을 했을 때 두통도 너무 심하고 피부 질환도 심했었고 심지어 A형 독감까지 걸려가지고 약을 먹었었는데,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도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약을 먹어도 되나요? 외래에서도 산모분들이 그런 질문을 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약 하나를 드시고도 중절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상담을 주시면은 사실 굉장히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까지 오시는 게 힘드시면은 마더세이프라고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전화만 주시면은 약물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한 경우에는 전화로 상담이 끝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을 잡아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이용하시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저희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와, 이 좋은 제도가 있는 걸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저도 도움 받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우울증이 있는 산모의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산기 우울증이 새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기존의 우울증을 알았던 분들인 경우에 우울증이 또 재발을 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을 원래 앓고 또 치료하셨던 분들은 좀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우울증 증상, 뭐 예를 들어서 의욕이 없다거나 에너지가 없다거나 좀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우울증 증상 때문에 산전진찰을 받으러 오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우울증이나 이제 다른 정신과적인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임산부의 경우에 한 산전진찰이 50% 미만으로 방문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전진찰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실제로 이제 태아에게 미치는 그런 위험성, 또 산모에게 미치는 위험성 때문에 꼭 산전진찰을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울증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 이제 이 약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미리 상담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마더세이프 같은 그런 기관에서 약물에 대해서 상의를 받으실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미리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 또 정신과 의사와 산부인과 의사에게 동시에 또 말씀을 하셔야 저희가 협진을 보고 이제 출산 시에도 미리 이제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이제 상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병원에 오셔서 미리 좀 말씀을 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약물 같은 경우에 이제 우울증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항우울제 혹은 안정제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두 가지 약, 특히 이제 안정제 같은 경우에 약물을 함부로 바로 중단을 했을 경우에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단 증상 때문에 산모 스스로에게 또 태아에게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 먹는 게 걱정이 된다라고 해서 상의 없이 혼자 그냥 약을 끊어야지 이렇게 바로 중단하는 일은 없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지화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가장 좋은 거는 계획 임신입니다. 임신을 계획하면서 정신과랑 산부인과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고 약물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임신의 모든 시기가 다 약물에 취약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가장 취약한 시기는 임신 제1분기입니다. 이때 신경관이 만들어지고 아기들의 기관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도가 다르니까는 산부인과나 정신과에 오셔가지고 약물을 꼭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산모일 경우에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 약을 계속 드셔도 되는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임신 중에 약을 복용을 할지 말지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약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라고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개개인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주치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꼭 주치 선생님과 이제 상의를 하시고요. 이제 상의를 하시게 되면 선생님이 이제 어떤 요인들을 보고 결정을 하냐면 이제 말씀하신 그런 임신 시기, 그리고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제 약을 끊었을 때 증상이 얼마나 빨리 재발을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이제 약을 먹었을 때 얼마나 빨리 또 좋아지는지, 그리고 또 이제 환자분들 또 각각의 가족 간의 그런 개개인의 선호도가 좀 다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약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우울증 약 중에는 실제로 태아에게 그런 기형이나 이런 해로운 영향을 많지 않다라고 알려진 그런 약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복용할 수 있는 항우울제 약물이 많기 때문에요. 증상이 정말 심각하다면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치료를 받지 않은 우울증의 경우에 치료를 받은 경우에 비해서 유산이나 조산, 그리고 저체중 출생, 전자간증 같은 그런 임신 합병증의 비율이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치료하지 않은 산모의 우울증은 아이의 발달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증상이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득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 할까요? 이게 뭐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별거 아니겠지, 나만 이러는 게 아닌데 뭐 꼭 병원을 가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산후 우울감 같은 경우는 2주를 넘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증상이 2주 이상 지속이 된다거나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진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꼭 병원을 가셔야 하고요.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너무 영향을 많이 끼친다. 특히 아이에 대해서, 아이 양육과 관련돼서 영아 살해나 죽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도 간혹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나 스스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죽고 싶다, 자살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꼭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선생님과 함께 산후 우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이 과정들이 나만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산모나 다 겪을 수 있고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과정을 지나왔던 저도 안심이 좀 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